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 TV 라이브 6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눈이 내렸습니다. 뭐 요즘 심란한 부분들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첫눈은 항상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맞으면서 조깅하였습니다. 제가 코로나 재난 이후에요. 이 코비드19 이후에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던 거를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밖에서 조깅을 하는 게 유일한 건강 관리입니다. 내일은 지금 아침 일정이 선유도역에 그러니까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굉장히 좀 멉니다.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까는 한 2시간 걸리는데 집에서 5시에는 최소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이번에 20대 대선을 보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웅비를 하고 있는데 야당의 후보라는 사람이 저 정도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을 우리가 후보로서 선택을 국민이 강요받는다는 게 참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극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파쇼들까지 이렇게 다시 등장을 하는 이러한 반동의 물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죠. 특히 이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반동의 흐름도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촛불 정부 2기를 저는 앞두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길게 보게 되면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당당한 나라로 진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이 진검승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매야 되는 것은요. 윤석열 개인하고 싸움 아니면 국힘당이라는 정당하고 싸움이 아닙니다. 재벌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 언론, 모피아, 최소한 이러한 집단들하고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싸움인지를 오늘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특권층의 나라죠. 뭐 쉽게 얘기하면요. 기득권층의 나라죠. 지금 촛불 시민들은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왜 그런지 자, 제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나라라는 게 뭡니까요? 이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기억들 나실 거예요. 6월 말이죠. 윤봉길 기념관에 가가지고 윤봉길 기념관에 가서 친일 역사관을 드러냈잖아요. 죽창가가 이 한일 관계를 다 망쳐놨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친일 역사, 소위 말해서 일본의 소위 극우 세력들, 일본의 일반 양심적인 세력들이 아니라 극우 세력들의 입장과 동일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사실 정치 검찰의 상징이잖아요. 검찰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작게는 자기 집안, 와이프, 장모 이런 그 자기 개인 가족의 그러니까는 사실 이 범죄를 그러니까 사실 덮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덮었다는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다음에 그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결국은 이 소위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까지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검찰공화국이라 얘기하고 삼성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사회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워딩들입니다. 워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죠. 내용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소위 특권층과 기득권층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재벌, 검찰, 언론, 모피아 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한 성이 구축되어 있는 이런 폐쇄적인 하나의 나라이죠. 나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억강부약을 내세웠죠. 억강부약 대동세상을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가 억강부약의 나라죠. 뭐 대동세상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씨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보게 되면 반노동이죠. 반노동. 그렇죠? 반노동이잖아요. 윤석열 씨의 사고관 보게 되면은 일주일에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뭐 이런 반노동적인 사고를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있잖아요. 노동운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면은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검찰 공무원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국민하고 비국민. 그 특권층들은 이야말로 진짜 국민이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국민. 국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제가 30년 교수 넘게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어요. 겪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보게 되면요. 기득권의 나라에서 상식의 나라로 바꾸겠대요. 부패 세력과의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대요. 참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요. 코미디도 아니고 한번 우리가 국힘당 봐봅시다요. 이준석 당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농지법 위반 땅 투기했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만약에 이게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국힘당에서 그냥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저기 얘기냐고요. 김기현 원내대표, 울산에 토죠. 예? 맹지 이매를 사가지고 기적의 1800배 수익을 올렸죠. 예?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씨는 장모가 요양급여 편취로 구속돼 있죠. 예? 지금 뭐 저걸로 풀려났지만은 예? 농지법 위반 땅 투기로 100억 이익 의혹을 받고 있죠. 부인은 주가 조작하고 코바나 콘텐츠 기업들한테 협찬 의혹 받고 있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부정부패와 불법에 좀 덩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와의 전쟁을 한다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 보게 되면 있잖아요. 정치검사들 특히 검사들 보게 되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다 핑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법적으로. 남이 한 거는 그러니까는 억지로라도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범죄로 만들어가지고 씌워가지고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대한민국 검찰들이요. 물론 다수는 그러니까는 이 선량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검사들이요. 예? 정의에 수호한다고 선서하고서는 이런 짓들 하는 거 진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검사라면 쪽팔려서 못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유튜브니까 이런 용어를 뭐 사용합니다. 방송이면 제가 사용 못하겠지만요. 근데 이들이 사실 특권층이잖아요. 지금 특권층이 그러니까는 기득권층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는 기득권의 나라를 상식의 나라로 바꾸겠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은 뭡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건데 존재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가 지금 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대화가 가능한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 5,903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 대장동이에요. 그 사람 5천억 수익이 결과론적으로 민간 사업자한테 갔어요. 또 한 5천억 정도로 그러니까 회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대장동 게이트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대. 참나 진짜. 이거 한번 봐봅시다요. 최근에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자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민병덕 의원이 공개됐죠. 박근혜 때 우리가 뉴스테이라는 사업한 거 기억들 나세요? 뉴스테이? 이게 박근혜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그 핵심이었던 거죠. 뉴스테이라는 것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죠. 기업형 임대주택이요. 근데 이 뉴스테이의 조건이 보게 되면요.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률로 중산층에게 이제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간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많은 혜택을 줘요. 임대료 상승만 연 5%로 제한했을 뿐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도 할 수 있게 하고 분양 전환 의무도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규제를 안 받게 해줘요. 지금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니까 아파트값 오르게 되면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택지라든가 자금 지원도 해줘요. 네? 지원도 해줘요. 건축 특례들도 주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죠. 허그라고요. 여기 보증도 해주고. 그리고 이걸 당시에 2015년도에 김성태 의원이 청와대 간신법안이라면서 당시에 원내대표였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원내대표 아니었었나요? 그냥 의원이었었나요? 이거 대표 발의해가지고 2015년 1월달에 이걸 이제 해가지고 8월달에 통과시켰었어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한테 돈방석에 앉게 해준 거야 이게요. 돈방석에 앉게 해준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앞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요. 화성시 근처에 화성 내지는 화성 근처에서 분양한 것들 중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분양으로 전환까지 한 겁니다. 뭐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분양을 하면서 현 시세 기준으로 예상 초과 수익이 화성 동탄 제일 윗줄에 보게 되면요. 2A14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세대수가 1135세대인데 지금 초과 수익이 얼마가 예상되냐면 3,962억 원, 한 4천억 원이 예상되어져요. 이게 이 임대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보는 저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쭉 지금 있잖아요. 저 밑에 화성 기상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1,086세대에 1,568억 원의 초과 수익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천 도화부터 해가지고 저 대구 구모까지도 쭉 해가지고요. 이거 전체 지금 이렇게 뉴스테이로 분양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상되는 초과 수익이요.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이 넘어요. 18,000 세대 정도 가지고요. 예? 이것도 그러면 배임이잖아요. 민간 기업체한테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저렇게 만들어줬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배임 아니에요? 참, 국힘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뻔뻔스럽게 굴죠. 그렇죠? 이건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배임을 한 거잖아요. 왜? 정부가 처음부터 그런 특혜를 줬으니까요. 분양 전환, 그 임대인들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분양받을 자격을 주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세대로 그러니까는 팔아치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8년 이후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돈 엄청 번 거고요. 그게 지금 뉴스테이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3조 원이 넘게 그러니까 이익을 지금 실현 예상되고 있어요. 예? 3조 원. 대장동 한 5,000세대 좀 넘는 거 가지고 5천억 원 정도 저거 줬다고 배임이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앉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예? 민간 사업자한테 엄청난 저거 줬다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는 정부는 다 이걸 그러니까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배임이죠, 사실. 정책적인 배임이죠. 그렇죠? 이건 정책적인 배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러면서 부패와 전쟁?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자,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재명이 지금 싸우는 건 제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혼자서 싸울 수 없는 거죠. 지금 검찰하고 언론은 지금 사회 악수준입니다. 사회 악수준이에요. 물론 모든 언론과 모든 검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상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치검찰. 그 다음에 정치 언론들, 쓰레기, 기레기라고 하는. 사회 악이에요. 사회 악. 제가 볼 때는요. 이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혼자서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역부족이죠. 촛불시민이 됩니다. 자,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 아마 들었을 겁니다. 대검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찰 부장이 있잖아요. 한동수 씨라고요. 한동수 검사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뉴스로 우리가 잡혔던 거죠. 고발 사주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의 장모 관련 대응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조사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그 문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날 전 대변인과 현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를 했죠. 이게 이제 왜 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가지고만 이렇게 길길이 뛰냐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니까 내용이 있을까봐. 예?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저께요? 거기 대검 출입하는 그 서초동 출입하는 기자단들에서 이 휴대폰 압수사건은 무슨 압수사건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간 건데 압수사건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대면 설명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김호수 총장이 지금 검사장들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태청을 하려던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못 나가게 완전 감금을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을 1시간 정도 감금해놓고 그러니까는 대면 설명하기 전에 못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김호수 총장이 뭐라 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이 개입할 수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찰인데. 예? 그렇죠? 감찰의 독립성이 있는 거잖아요. 박범계 법무장관도 뭐냐면 공용폰 조사는 이거는 뭐냐면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왜 그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길길이 뛰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국 교수가 친윤 법조기자단이라는데 정치검찰 법조기자단이죠. 뭐 윤석열의 수호대죠. 이게 좀 아니 기자 양반들 진짜 쪽팔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기자직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 신문사에서 이렇게까지 해야지만이 그 신문사에서 밥 먹고 사는 거냐고요. 예? 직업 유지하는 거냐고요. 저도 대학교 30년 이상 하면서요. 엄청난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재단으로부터 그다음에 외부로부터도 있고 정권으로부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쪽팔리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런데 기자 양반들 진짜 이거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자가 정치검찰의 수호대 역할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설명을 하라니까는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또 보이콧을 해. 예? 참나 진짜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양아치들입니다. 이거는 이 기자단들은 솔직히 이게 무슨 기자예요? 해외에 이런 기자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장문을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어젯밤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대검 감찰부 추가 입장해가지고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이고 대검 감찰부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법무부 훈령이에요. 대검 감찰부가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쭉 그 밑에 빨간 박스를 보면 이미 초기화된 공용폰을 대검 대변인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변인실이 그러니까는 그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임의 제출을 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예? 제출 안 하면 감찰 사원이라고 한 바도 없는데 신문들은 그렇게 막 쓴 거죠. 막 겁박에서 뺏은 것처럼요. 그 다음에 공용폰 그 보관자가 그 전현 대변인들이 참관을 하고 싶으면 참관을 해라. 예? 그래서 전문 수사관이 입회하여서 포렌식을 실시하고 그 과정도 영상으로 다 녹화해가지고 자료를 다 남겨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다 초기화시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검에서 현재 그 공용폰을 보관 중에 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입장문을 가니까는 입장문 안 받겠다고.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공용폰 보관 여부 확보 과정, 포렌식 절차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일체 연락한 바도 없고 공수처도 대검 감찰부의 뉴스버스 보도 의혹이라든가 장모 대응 문건 등 작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 기록을 압수하여 유의 결과 보고서만 입수했다고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밝혔어요. 밝혔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거부하겠다고 뭐 이건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쟁을 대통령 후보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 국힘당은 불임정당이죠. 이 불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요. 하여간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들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정치 검사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내는 정당이 불임 용어는 제외하겠습니다. 야, 순간적이죠. 그래가지고